자, 안녕하세요. 민재 삼촌 김수현입니다. 오늘의 경제학 특강은 뒤로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시작할게요. 자, 오늘 경제학 특강은 지난번에 했던 기회비용부터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했던 기회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경제적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선택한 바가 최선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군가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하고 교환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환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거래가 일어나게 되고, 거래가 일어날 때 직접적인 거래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매개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화폐다. 이런 순서로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다시 복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스티브 실 예를 들었는데, 스티브 실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칠색조인가? 뭐였죠? 그죠? 뮤 띠부실이 있다. 내가 뮤 띠부실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띠부실을 줘야 되는데, 그 띠부실을 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게 있겠죠. 그렇죠? 그 띠부실과 뮤 띠부실을 교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뮤 띠부실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줘야 교환이 성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잃게 되는 혹은 주게 되는 띠부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기회비용이 여러분 경제학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뒤에 오는 것들은 다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 들었던 학생 포함해서 기회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다, 혹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회비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질문을 줘야지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기회비용에 대해서 정의. 자, 기회비용에 대해서, 그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이름이 뭐죠? 채은이, 김채은 학생. 자, 채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물건 중에서 시계? 시계. 손목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채은 학생이 앞으로 내가 지금 정말로 이거 갖고 싶은데, 없는 것 중에 갖고 싶은데라고 하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쳐봐요. 뭐가 갖고 싶어? 지우개? 이 시계랑 바꾸기는 조금 어렵잖아. 정말 내가 갖고 싶은 취미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책? 비싼 책? 책? 오케이, 책. 책을 얻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책은 가지고 있지 않아. 그죠?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채은 학생이 원하는 책 갖고 있는데, 그럼 가지고 있는 손목시계 줄래?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죠? 제안을 할 때 만약에 채은 학생이 이 책이 정말로 갖고 싶다고 하면 손목시계 주겠죠? 그럼 그때는 손목시계를 포기하는 거잖아.
손목시계를 포기하는 그 가치. 손목시계가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내가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최은 학생이 책을 선택했기 때문에 손목시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이 있잖아. 숲에 가서 놀고 싶은데 뭐 혹은 밖에서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도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여기 수업을 듣고 있어요. 경제학 특강.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게 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시간의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죠? 현재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놀지 못하니까. 그렇죠? 자, 기회비용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포기해야 되는 것들. 돈도 기회비용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돈. 네. 돈도 기회비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돈은 대부분의 경우에 기회비용이 되죠. 여러분들이 뭘 사든지 간에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돈은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그 동양시대에다가 무언가 자, 김민재 학생 질문 기회를 줄 때 그때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회비용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서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또 그래도 기회비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손 들고 한 번 더 설명을 듣는 게 좋아요. 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자, 우리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라 그랬죠. 지난번에.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그렇죠? 그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알아야 돼.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 책과 손목시계 중에 내가 뭘 더 원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선택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책 할래? 네. 손목시계는 손목시계 다 할래요. 뭐가 더 좋아? 모르겠는데요. 선택을 할 수가 없잖아. 기회 비용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기는 가치를 알아야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손목시계가 더 좋은지 책이 더 좋은지.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선호가 중요한 거죠. 선호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안 좋아하는 것 혹은 더 좋아하는 것과 덜 좋아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지, 생각. 그게 선호예요. 그렇죠? 뭘 더 좋아하느냐?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뭘 더 좋아하느냐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여기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달라. 좋아하는 게 다 달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성장한다고 하는 게 내가 성장한다고 하는 건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점점 구체화해가는 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단계에 모두 개입되어 있는 것이 경제학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 할 거냐, 몇 분을 할 거냐, 그죠? 하루에 책을 몇 분을 읽을 것이냐, 이런 것들의 선택을 할 때 이 선호의 문제가 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혹은 내가 책을 읽음으로써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스스로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을 알아야 돼. 내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나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고, 그렇죠? 그런 단계에 여러분들이 경제학적인 사고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살면서도 계속 원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교환을 하게 돼요. 뭐하고 교환해? 나의 시간. 나의 시간을 나의 수업. 이거 수업은 뭐예요? 미래의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교환도 일어나게 되고 물건의 교환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적금을 하는 것도 교환이에요. 적금을 하는 건 무엇의 교환일까? 내가 돈을 저축을 해, 세이브를 해. 그럼 무엇과 무엇의 교환이에요? 내가 여기 학생 네? 돈을 갖고 있는 시간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조금 힌트를 주면 내가 돈을 지금 갖고 있으면 그럼 그 돈을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나 편의점에 갔어.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잖아. 그렇죠? 모구모구 사 먹을 수 있는데 모구모구 안 사 먹고 내가 저축을 해요. 그럼 유리 학생. 사용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기회비용으로서 포기하는 거지. 그럼 내가 얻게 되는 건 뭐예요? 얻게 되는 거. 김민지 학생 뭐 답이 있어? 내가 포기를 했으면 얻는 게 있으니까 교환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축을 한다라는 그런 경제적 행위는 학생 손 들었어요? 저 뒤에? 손 들었어요? 손 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포기를 했으면 내가 지금 용일 학생 얘기한 것처럼 현재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기했어. 현재 소비를 포기했어요. 그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소비. 내가 지금 사 먹는 거를 포기했어. 모구모구 포기했어. 그럼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 뭘 얻었어요? 더 많이. 그거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해보면 학생. 다른 기회. 비용을 얻었다. 비용을 지불하고 비용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개념이 혼동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현재 소비를 포기했어. 현재 소비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얻게 되는 거는 미래의 소비예요. 여러분이 저축을 한 이유는 아까 학생 이름이 뭐죠? 두 번째 줄에. 네? 김건우 학생. 김건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현재 소비를 포기하면 미래에 더 많은 소비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소비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교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서도 일어나고 성장이 끝난 뒤에도 어떤 직업을 갖는다든지, 그죠?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계속 교환이 일어나요. 거기 그 모든 행동에 경제학이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교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것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할 필요가 없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걸로 충분해 라고 하면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물이 지금 남는데 나는 저기 과자가 먹고 싶어. 그러면은 과자하고 물하고 바꾸는 거지. 그러려면 과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과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만나야 돼. 과자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과자를 갖고 있어야 돼. 홈런볼을 먹고 싶어. 홈런볼을 갖고 있는 사람 사는 거예요. 홈런볼을 갖고 있지만
홈런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또 찾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교환이 성립을 하잖아요. 나는 물이 남고 저 사람은 홈런볼이 남아야 돼. 그래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바꿀 때는 그냥 자, 물 줄게, 홈런볼 줘. 이렇게 바꿔요. 여러분들이 교환을 할 때 여러분 옥돌을 가지고 뭘 사도 그렇잖아. 옥돌 몇 개. 이렇게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물과 홈런볼도 교환 비율이 있잖아요. 교환 비율. 내가 물 500ml 줄 테니까 홈런볼 10개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교환 비율이 발생하게 되고 그 교환 비율이 서로 맞아야 거래가 일어나요. 그렇죠? 교환 비율이 맞지 않으면 또 교환 비율이 맞는 사람을 찾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 수긍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시장이죠, 시장. 내가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소. 내가 교환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 혹은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 이렇게 봐도 되고 시장은 굳이 장소가 아니어도 돼. 시장은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것이 개인별로 다르니까 이질적인 사람,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각각 교환해서 자기를 만족을 시키는, 충족시키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이 시장이죠. 그렇죠? 그럼 봅시다. 그 시장은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일률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그렇죠? 구체적인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이 있어서 경제학이 존재한다. 이런 시장이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은 무엇이고, 그 선택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경제학이라고 했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시장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 교환을 할 때 나는 책을 얻고 싶어요. 책을 얻고 싶은데 나는 줄 게 없어요. 그러면 책도 가져갈 수 없는 거고, 나는 미래에 소비하고 싶은데 지금 아무것도 포기하기 싫어요. 그러면 미래 소비도 없는 거죠. 그렇죠? 다 써버리면 미래에 쓸 게 없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경제에서 유명한 말인데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뭔가를 희생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누군가가 점심을 사주면 얻어먹기도 하겠지만 부모님이 점심을 사주면 얻어먹기도 하겠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거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 된다. 기회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마 여기까지 하면 기회비용하고 시장의 형성, 교환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시장과 교환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는 학생? 네, 김민지 학생. 그러는 교환을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인데, 자, 여러분들 나눔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냥 드립니다. 그럴 때는 내가 공짜로 받을 수 있죠, 실질적으로.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공짜로 받을 때 나의 기여비용은 뭘까요? 내가 무료로 뭔가를 받았어. 또 기회비용이 또 있어요. 뭐예요, 기여비용이? 시간 몇 분을 써야 된다. 아, 시간을 써야 된다. 나눔을 해주는 물건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 네, 뭐 좋은, 그죠?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거래 비용의 얘기고, 거래 비용이에요, 거래 비용. 근데 기회 비용이 있을까? 나눔을 받는 데 있어서 기회 비용.
기회비용이 어떤 기회비용이 있을까요? 나눔을 받았어요. 누군가 무료로 나에게 뭔가를 나눠줬어. 무료로 드립니다. 받았어요. 그럼 기회비용이 뭘까? 우리는 김권 학생이 쓴 김건 학생님 못 봤어요. 네? 딤섬? 인성? 딤섬? 중국 음식? 아니 그 인성. 인성? 인성. 인성. 댐댐이 사람 댐댐이 인성. 인성이 왜 기회비용이죠? 왜 기회비용이에요? 뭔가를 받으면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아니. 생각하는 이미지가 생겨. 이미지가 아니 내가 나눠주겠다고 해서 받아가는데 왜 이미지가 나빠질 건 없잖아. 그러면은 물론 내가 이거 저기 뭐야 나눔합니다 그럴 때 막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새치기해서 가서 탁 잡으면 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혼자 왔어 나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요 하고 손들고 가서 받았는데 인성을 기회비용으로 지불을 한다. 또 다른 의견, 좋은 의견이에요. 다른 의견. 뭘 기회비용으로 공짜 점심 없다는데 뭘 기회비용으로 할까? 네? 또 고마움을 비용으로 지불한다. 좋아요. 네, 고마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좀 더 크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맞아요. 이름이 뭐죠? 장지훈 학생. 장지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고마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빚이에요. 빚. 마음의 빚. 그죠?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도 고마우면서 동시에 미래에 나도 나눔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나누겠지. 그죠?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미래로 이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공짜로 받기는 했는데 고마움을 몰라. 미래에 뭔가 나는 나눔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인성의 문제가 생기겠지. 네. 그렇죠? 어쨌든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나에게 비용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김민재 학생 질문에 답이 됐어요? 네. 내가 고마움을 느끼게 되면 언젠가는 나도 나눔을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경제학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또 어디선가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이제 알았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확실히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고 내가 시장에서 교환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거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경제활동이잖아요. 그런 경제활동이 우리 시장 전체에서 볼 때는 수요와 공급으로 나뉘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게 생겼어. 책이 생겼어. 원해. 그러면 질문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요. 자, 원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책에 대해서 수요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 책 필요해요 하면 책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 수요가 생겼어요. 나는 손목시계를 지불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공급이 생겨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진입하자마자 우리 채은 학생이 진입하자마자 손목시계에 대한 공급과 책에 대한 수요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교환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수요. 내가 희생해도 되는 것, 내가 치르게 되는 기회비용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비교해서 당연히 거래를 하겠죠.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도 변화무쌍하겠죠. 그렇죠? 손목시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바가 다르니까 손목시계에 대해서 매기는 가치도 달라요. 그렇죠? 어떤 학생들은 채은 학생하고 반대로 책보다는 손목시계가 좋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채은 학생처럼 책이 더 좋아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난 나가서 노는 게 더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업을 들어야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소비도 마찬가지. 나는 지금 모구모구 사 먹는 게 좋아. 나는 좀 저축해 놨다가 모구모구 더하기 초콜릿 하나 얹어서 먹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거래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뭐냐? 여기서 보면 자, 요 가격이라고 적힌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이다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도 기회비용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을 돈의 단위로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나중에 화폐를 얘기하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가격을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기회비용을 얼마나 크게 생각을 하느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채은 학생은 손목시계보다 책을 좋아해. 그러면은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어느 쪽을 포기하는 게 기회비용이 높을까? 손목시계하고 책 중에 둘 중에 어느 걸 포기했을 때 기회비용이 높을까? 땡. 자, 어느 쪽을 포기하는 게 기회비용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책을 더 좋아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채은 학생이 손목시계보다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난 책을 손목시계하고 교환하고 싶어. 난 책을 얻고 싶고 손목시계는 줄 수 있어. 그러면 기회비용이 어느 쪽이 높다라는 거예요. 손목시계를 포기했을 때 아니면 책을 포기했을 때. 예? 책? 손목시계 포기했을 때 기회비용이 높아? 그러면 교환이 안 되는데. 그럼 손목시계가 더 좋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지. 이미 손목시계가 있으니까. 그죠? 자, 다시 한번. 자, 여러분 모두한테 물어볼게요. 자, 손목시계를 난 주고 책을 구하러 시장에 왔어요. 교환을 하러 왔어. 그러면 그 학생에게는 손목시계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책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다 책. 그렇죠? 나는 책을 더 가치를 높게 보고 있어. 나는 그래서 책을 더 원한단 말이야. 내가 책을 더 원하기 때문에 책을 포기했을 때 기회비용이 더 큰 거예요. 그죠? 그죠? 이해돼요? 그렇잖아. 내가 선호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무조건 높은 거예요. 기회비용은 주관적인 거라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 따라서 다 기회비용이 달라요. 동일한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달라. 그죠? 이 물에 대해서도 그렇잖아. 이 물,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막에 있다 생각해봐. 사막에서 이 물 한 병 딱 있어요. 사막에서 이 물 한 병은 여러분들의 목숨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여기 이 물 한 병하고 사막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물의 기회비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사막에서는 물 한 병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 물 하나 차지하려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전쟁이 일어나겠어? 내가 다 마실게 이러는 거. 마셔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기회비용은 상황에 따라, 처한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죠? 그럴 때 나는 책을 포기하고 거꾸로 책을 얻고 손목시계는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그때는 책이 더 소중한 거예요.
기회비용이 더 큰 거예요, 책이. 그죠? 자, 그런 걸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고 요걸 봅시다. 자, 수요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자, 우리 김민재 학생 보세요. 수요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질문할게요. 자, 수요 이 거래 수요 양이에요, 양. 양이고 여기가 이제 요 높이가 기회 비용이에요. 그죠? 자, 첫 번째. 수요라는 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책을 사러 왔어. 책을 사러 왔어요. 난 책이 필요해요. 근데 첫 번째 책은 이만큼의 기회비용을 지불을 해야 얻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자, 이거 가져갔어요. 그러면은 자, 이만큼의 가격을 불렀을 때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을 이 높이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을 지불할 만한 사람만 그 책을 가져가요. 무슨 얘기냐? 책이 자, 한 권밖에 없어. 한 권. 원하는 사람은 여기 30명이 있는데 책은 한 권밖에 없어. 한 권.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경매를 붙인다 그러면 책을 한번 딱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 책이 없는데 책을 보여주면서 자, 이 책 가져갈 사람 손 들기 전에 이 책 가져갈 사람 자, 가격을 불러요. 4만 원이요. 4만 원. 그러면은 만약에 4만 원만큼 희생할 생각이 없으면 4만 원을 부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4만 원보다 더 희생할 수 있어. 그러면 10만 원. 또 15만 원. 20만 원. 29만 원. 오케이. 그렇죠. 야, 계속 올라간다고 봅시다.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한 권이 있을 때는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가져가요.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책을 가지고 집에 갔어. 책이 한 권 더 있네? 꺼냈을 때 두 번째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경매 끝났어요 하니까 책이 또 있어. 자, 그럼 세 번째 높은 가격 부른 사람 누구죠? 네,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해서 사람들이 다 책을 가져가요. 그러면 책이 그래도 남았네? 가져갈 사람이 없네? 그러면 가치가 거의 0으로 떨어지겠죠. 그 책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이제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책의 가치는 이만큼 평가가 되는 거예요. 왜? 높이 가격을 지불할 만한 사람들은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러한 시장 거래를 나타낸 것이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 그걸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공급하는 사람이 와서 책 여기 있는데 누가 얼마 낼래요? 해서 하나씩 집에 줘서 보내는 게 수요 곡선이다. 두 번째, 공급 곡선은 뭐냐면 이렇게 해봐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공급자야. 다 시계를 가지고 있어. 다 시계를 가지고 있어. 가장 비싼 시계를 가진 사람이 똑같은 시계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시계.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와서 자, 여러분 저한테 시계 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럼 손 다 들은 거예요. 좋아. 그러면은 자, 내가 돈이 별로 없어. 500원에 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1,000원? 오케이. 한 사람이 1,000원에 손 들었어. 그럼 그 사람 시계 1,000원 주고 사와요. 나는 가.
그죠? 두 번째. 그럼 제일 싸게 시계를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이제 집에 가요. 끝났어. 시계를 팔았으니까. 두 번째. 자, 또 시계 팔 사람? 그럼 이제 1,000원에 팔던 사람은 갔으니까 1,500원에 팔릴 수 있겠죠. 그쵸? 그쵸? 세 번째. 서로 가치가 다르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같은 물건에 대해서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혹은 그 물건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다 달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을 교환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생산한다라고 하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같은 물건을 제일 효과적으로 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혹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팔고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김민재 학생? 자, 하품하면 질문할 거예요. 질문. 그래서 자, 시계 얘기를 했었는데 수요하고 공급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자, 시계하고 책으로 했었는데 공급도 책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까는 이 책 살 사람 이렇게 했지만 다시 얘기하면 자, 이제 책 팔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다 책을 가지고 있어서 자, 책 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제일 싸게 팔 사람 1,000원. 자, 팔았으니까 이제 가고 자, 그 다음으로 싸게 팔 사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는 책의 양이 늘어날수록 가치도 조금씩 오르게 된다. 줄을 세우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가장 싼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가 사게 되면 점점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30명이 책을 팔겠다고 하고 또 30명이 책을 사겠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만나면 한꺼번에 동시에 만났어. 동시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네, 얘기하세요. 왜냐면 거기서 가장 싸게 파는 사람이 30개 다 팔겠대.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에 대해서 매기는 가치가 다 달라요. 제일 싸게 전부 다 살 수가 없어. 왜? 아까 1,000원에 난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밖에 없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나는 1,000원에 이 책 못 줘. 나는 1,000원의 기회비용으로 이 책을 줄 수 없어. 난 1,500원은 받아야 돼. 그 사람 1,500원에 팔라고. 그 다음에 2,000원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서로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책에 매기는 가치가 다르고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책에 따라가지고 엄청 좋은 책을 그 책에 대한 거에서 비교해서 싸게 파는 게 여기서 가정이 있어요. 모든 책이 똑같은 책이야.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요하고 공급이에요. 하지만 같은 물건이지만 내가 매기는 주관적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그래서 30명이 동시에 만나요. 동시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 30명, 팔겠다고 하는 사람 30명이 동시에 만나요. 그죠? 그러면은 자, 내가 누가 거래하고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은 1,000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에 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쟤 10,000원 준다는데 당신 1,000원만 줘? 나 안 팔아. 이렇게 된다고. 시장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만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서 팔리냐? 10,000원에 나는 10,000원에 팔래. 이 사람은 못 팔게 되고 1,000원에 팔래? 한 사람은 제가 5,000원 준대요. 나도 5,000원 팔래요. 10,000원에 주려고 했던 사람은 야 저기 5,000원에 판대. 저 사람 5,000원에 판대. 내가 왜 10,000원 줘? 나 그냥 5,000원만 낼래. 이렇게 돼서 가격이 하나로 수렴하게 돼요. 시장에서는 동시에 만나면.
그렇잖아. 남들보다 내가 더 비싼 가격 주고 사기 싫고 내가 더 싸게 팔기 싫잖아. 그래서 하나의 가격이 형성이 돼. 하나의 가격이. 그죠? 그 하나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 가격 때문에 내가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어. 나는 그 책이 10,000원이라고 생각. 난 10,000원까지 줄 수 있었는데 5,000원에 샀어. 와, 나는 5,000원 득 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1,000원에 팔겠다고 했던 아까 그 학생은 야, 5,000원에 팔린다네? 5,000원 준대. 나 4,000원 이익 봤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파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5,000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5,000원 가격에 이익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팔지 못하고. 여기부터는 시간에서 더 이상 거래를 못하고 다시 그냥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 싸게 팔 수가 없다니까. 내가 그 책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너무 높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물론 야, 이제 나 이 책 지긋지긋해 이제 팔아버릴래 하면 이쪽으로 올라서 팔겠지. 그럼 5,000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수요하고 공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책을 열면 무조건 보게 되는 게 수요 공급이에요. 박사과정 학생들이 책을 펼쳐도 수요 공급 곡선을 봐요. 모든 경제학 주제에서 모든 경제학 주제는 선택에 대한 얘기고 선택에 대한 얘기에서는 이 수요 공급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수학적인 모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다들 선호가 다르고 다들 매기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질성,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질문. 네, 김민재 학생. 그러면은 가격이 더 높을수록 더 안 팔리고 가격에서 낮출수록 더 많이 팔리는 뜻이죠. 그냥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거는 공급만 생각했을 때예요. 가격이 높을수록 많이 팔리지. 만약에 수요라고 써 있는 요게 요 직선 있죠? 요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해봐. 얘가 다시 말해서 사겠다는 사람들이 30명이 더 왔어. 사겠다는 사람이 30명이 더 왔어.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그대로 30명인데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30명이 더 왔어. 60명이 됐어.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책이 팔리고 가격은 올라갈 수가 있어. 왜? 이 가격에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더 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낮은 가격에서 살 수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런 현상은 수요가 증가했을 때 발생을 해요. 가격도 오르고. 저 질문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30분 가지고 살게요. 이렇게 했다가 30분 얘기 걸어가지고 살게요. 이런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30분. 그러니까 30명 하는 건 진짜 가니까 공부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30이라는 건 그냥 이제 그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한 거고. 수학 아닌가요? 네. 그거 그렇죠. 네. 수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오늘 프리타임은 수업 태도에 따라서 그런 건 얘기하지 마세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수업 태도가 안 좋으면. 자,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예, 용일 학생. 한 사람이 모든 책을 다 산다는 게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거를 다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자, 이 가격에서 사고 이 가격에도 사고 그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 가격에 모든 걸 다 사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짜 점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건 내가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고 혹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의 그 가치가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렇게 생각했어요. 책이 얼마 안 되니까 돈이 정말 많은 분이 심심해서 내가 그거 다 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비싸지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없겠죠. 만약에 비싸지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뉴스 보는 학생들은 아마 알 텐데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 그러죠. 예전 거래량이 10%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혹시 뉴스에서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오, 경제 기사에 관심이 있네. 그 왜 그래요? 1분 차감, 프리타임. 왜 그래요? 왜 거래량이 왜 뚝 떨어졌을까? 아파트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 대답할 수 있는 학생. 예. 그렇지. 자, 수요는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가격이 올라버리면 살 사람이 없어. 가격이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 여기쯤 있다고. 그러면 살 사람은 여기에 걸려있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책이 없다. 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책을 팔러 왔는데 30명이 왔는데 다 가고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 책 하나 남았잖아. 그 책에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사람만 아까 누구였지? 29만 원이었나? 그 사람만 책을 사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지. 하지만 그 책의 가격은 29만 원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책 얼마에 팔렸어? 29만 원. 와, 그 책 가격이 29만 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리는 걸로 보이는 거지. 한 권 팔렸는데. 여기서는 한 15권 팔렸는데 가격이 5천 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가격이 5천 원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분. 아, 수업 방해가 너무 심한데. 자, 또 질문. 네. 그런데 또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것은 반대로 가격이 너무 싸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낮아서 너무 싸진다는 거는 반대의 경우 맞아요. 첫 번째, 두 가지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 수요가 쭉 하고 줄어들어요. 그럼 수요가 여기 걸렸어. 가격이 싸지겠지. 그죠? 책 팔려 30명이 왔는데 그 중에 책 사겠다고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책 팔러 온 사람 중에 가장 싸게 책을 팔 사람만 딱 팔고 시장은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경우. 자, 30명이 책 사겠다고 왔는데 한 300명이 책을 팔겠다고 왔어요. 300명이. 그거는 공급이 쭉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 가격에도 팔겠다는 사람이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쭉 떨어지겠죠. 요렇게 될 테니까. 그렇죠? 요거를 다 10배씩 해봐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네. 가격이 요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네. 또 질문 있어요? 수요 공급에 대해서. 네. 빵집. 네. 그 빵집이 엄청 유명해요. 근데 그 빵집의 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 적으면 그거는 그런 경우는 이런 거죠. 자, 그 빵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적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빵에 대한 수요가 적은 거예요.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가요.
쓰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사라지면은 점점 줄어드는 거지. 혹은 같은 사람들이라도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빵집은 가격을 할인하지 않으면 1+1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빵이 팔리지 않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반대로 여러분들 빵집 앞에 줄 서 있는 거 봤어요? 빵집 앞에서 줄 서서 빵을 사는 그런 빵집은 그 빵을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혹은 같은 사람들도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이 직선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그 집에서 생산할 수 있는 빵은 고정돼 있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빵은 고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가격만 오르는 거예요. 가격만. 아니면 내가 못 사거나 오늘 실컷 기다렸는데 오늘 준비한 빵이 다 팔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아파트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너무 좋아. 가치가 막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오르겠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 주식의 가격이 오르겠죠. 왜? 삼성전자 주식은 내가 더 판다고 내놓을 수도 없는 고정된 양이에요. 그죠? 애초에 발행된 주식 수가 있어. 그게 딱 고정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그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야 삼성전자 요즘에 좀 그런데 이익도 별로 안 난대. 반도체 재고가 높대. 야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져야지. 난 삼성전자 주식 매력 없어. 이런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주가도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1분. 네, 다녀오세요. 자, 수요 공급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벌써 다 했어요. 수요가 늘어날 때, 줄어들 때, 공급이 늘어날 때, 줄어들 때, 이건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런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있고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환과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환이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배웠어요. 그렇죠? 왜 거래가 발생하느냐? 개개인의 선호가 다르다. 같은 책에 대해서 매기는 가치가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과 거래 발생을 하고, 그죠? 어쨌든 거래를 하고 나면 모두가 다 이익을 본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자, 교환이 이 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거래가, 그럼 이 사람들은 이만큼 가격을 주어도 되는데 나는 이 정도의 기회비용을 지불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가격에 샀어. 나는 땡 잡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 가격에도 이 책을 줄 수가 있는데 이 가격에 팔았어. 득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거래를 한 사람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 거래한 사람들인데, 거래한 사람들은 모두가 더 나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거래를 통해서 더 행복해졌어. 내가 원하는 걸 싸게 구했잖아.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1대1로 거래를 할 때 난 손목시계 책을 구할 수 있으면 손목시계를 줘도 돼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책을 구하고 손목시계를 줬어. 나는 책을 더 가치 있게 평가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책을 얻고 손목시계를 줬을 때 나는 더 행복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면 모두가 다 행복해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거래는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고 그거 내가 줄 수 있는 걸 줬기 때문에, 그죠? 내가 희생한 기회 비용보다 내가 얻은 것이 더 값지기 때문에 거래는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해요. 행복하게 하지 않는 거래는 발생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거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강제되지 않는 이상. 누가 뒤에서 강제로 야, 너 그거 나 안 주면 너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고 협박해서 빼앗기거나 도둑질을 당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자발적인 거래는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쪽으로 계속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거고, 그것은 균형에 가까워진다. 균형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더 이상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까지 거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프리타임으로 안 되니까 육전을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일주일간 육전 금지.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자, 여기서.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쪽에서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거래를 해도 되는데, 거래 비용이 너무 든다. 아까 김민재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거래 비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시간을 내서 어디 가야 되잖아. 야, 내가 요거 듣보자고 내가 시장에 지하철 타고 거기까지 가야 돼? 안 해. 그러면 거래가 여기까지만 일어난다 그러면 최적점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는 불편해. 나는 귀찮아. 그래서 그냥 요만큼 듣고 올 것 같으면은 안 할래 라고 하면 여기서 거래가 끝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 비용 때문에. 귀찮으니까. 귀찮다는 거래 비용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럼 균형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사실은 더 많이 일어날수록 균형점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래 비용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아까 나눔을 하는데 공짜로 준다는데 시간 내서 가는 거, 그게 비용이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불편함이 꼭 비용인데, 첫 번째 비용,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고 해요, 경제학에서. 그래서 더블 코인시던스. 내가 손목시계를 줄 건데 손목시계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또 마침 내가 원하는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바꿀 수가 있어. 그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 있어. 브라질에 있고. 어떻게 할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책 얻으러? 비용이에요. 그죠? 거래에 따르는 비용이에요. 지금 화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화폐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 화폐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 그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실제로 시장에 사슴고기 짊어지고 가서 쌀을 구해오는 게 시장이었어요. 돈이 없어. 돈이라는 게 화폐라는 게 없었으니까. 물물교환. 그죠? 물물교환 시절에는 요게 필요했다. 그래서 사슴을 짊어지고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쌀을 갖고 오는 사람. 마침 그리고 쌀하고 사슴고기랑 바꿀 사람. 그 사람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거래 비용이에요. 그거 못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슴고기 상하면 버려. 아니면 쌀 대신에 사슴고기 먹거나. 혹은 쌀을 갖고 왔는데 멧돼지 고기를 찾는 사람한테 사슴고기를 떠리로 주고 쌀을 조금만 받아오는 거야. 그죠? 그것은 뭐 제값에 팔지 못하는 거니까 그만큼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거래를 일으키기 위해서 비용을 발생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3중적, 4중적, 100만 번의 일치가 가능할까? 모든 사람들이 불물교환을 하고 싶은데 모두가 원하는 걸 다 찾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람들은 한국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브라질, 일본, 중국에 다 사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일치시키겠어요? 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거래 비용이에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래를 증가시킬까? 이것이 인류의 경제사에서 끊임없이 논의됐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래가 발생했을까? 그죠? 첫 번째, 자, 중국은 지역마다 수레바퀴의 폭이 달랐어요. 수레바퀴 폭이 달랐어. 그래서 내가 이쪽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수레를 몰고 가다 보면 더 이상 가지는 못해요. 왜? 수레바퀴 폭이 다르니까 바닥에 패여 있는 홈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완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가 안 돼. 내가 진나라에서 하다가 초나라로 가서 물건을 팔라 그랬더니 갈 수가 없어. 마차 바퀴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시황이 뭐 했어요? 마차 바퀴의 폭을 똑같이 만들어 버렸죠. 그죠? 그래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록, 통신, 이동, 표준화에 해당되겠죠? 기록은 뭐냐면 이렇게 돼. 자, 내가 오늘 사슴고기 팔러 왔어요. 김민재 씨. 사슴고기 나 팔러 왔는데 사슴고기 맡아주고 나중에 쌀 팔러 오는 사람한테 쌀 받아서 나한테 좀 전해주세요 하고 사슴고기를 놓고 가요. 그럼 우리 김민재 씨가 기록을 해놔. 응? 아무개가 사슴고기 몇 근 맡김. 쌀을 필요로 함. 기록을 해, 기록을. 그러면 기다렸다가 쌀 팔러 오는 사람이 또 우리 김민재 씨를 찾아와서 쌀을 맡겨요. 그럼 김민재 씨가 또 기록을 해. 누구가 쌀을 맡기고 감. 사슴고기를 원함. 만났어.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저녁에 와서 김민재 씨 혹시 그 사슴고기 팔렸어요? 네. 쌀 팔러 온 사람 있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됐어요. 쌀 가져가면 돼. 하루 종일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근데 하루 종일 가서 시장에서 이거 사슴고기 가지고 기다릴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맡기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온 거예요. 저녁에 와서 쌀 놓고 갔네? 가져가요. 그러면 쌀 팔러 온 사람들은 와서 사슴고기 가져가. 그럼 거래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기록이에요. 기록. 통신. 자, 저녁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되고 쌀을 내가 사슴고기 사러 가지 않아도 돼. 뭐만 하면 돼요? 김미재 씨한테 내가 전화만 걸면 돼. 띡띡띡띡. 네, 김미재 씨, 나 사슴고기 오늘 5근 팔 거야. 쌀 가지러 오는 사람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쌀 팔러 온 사람은 전화할 거 아니에요. 띠리리. 김민재 씨, 나 오늘 쌀 팔 건데 사슴고기 가지러 온 사람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바로. 여기 사슴고기 있습니다. 사슴고기 팔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거래가 끝난 거예요. 만났어. 그게 통신이에요. 그죠? 이동. 운반을 해야 되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레바퀴가 폭이 맞아야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동.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듣기가 좀 힘들죠? 어떻게 좀 박사님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퇴근같이 이제 해야 돼서 지금 예. 강의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지금 1시간 10분 조금 지났는데 예. 사실은 마음만이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 핵심이니까 합시다. 자, 그래서 생긴 게 화폐입니다. 화폐는 이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해요. 기록, 통신, 이동, 표준화. 왜? 내가 김민재 씨한테 전화를 하지 않아도 돼. 왜? 내가 시장에 있으면 이 사슴고기 2만 원에 팔게요 하고 돈만 받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 화폐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사슴고기를 팔았다라는 그 기록이 화폐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 왜? 사슴고기의 가치가 그 화폐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록. 그리고 통신. 화폐는 어디나 다 통하잖아요. 그죠? 내가 서울에서 사슴고기를 팔던 광주에서 팔던 이동. 화폐만 들고 다니면 돼. 그리고 어디에 가서 쌀이 있으면 화폐를 주고 내가 사슴고기 팔아서
가치를 정해 저장해둔 화폐를 주고 쌀을 가져가면 돼요. 그죠? 표준화돼 있잖아. 자, 원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 표준화돼 있죠. 그렇죠? 단위가 딱 표준화돼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활동 거래를 하다 보니까 화폐가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화폐에 여러 형태가 있잖아. 조개 껍데기, 돌, 금 이런 것들을 지나서 현재의 화폐로 정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욕망의 이중적 일치가 더 이상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이제 돈만 있으면 돼. 난 돈만 줘. 그걸로 나중에 원하는 거 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래가 굉장히 쉽게 일어난다. 근데 원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라는 걸 매개체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화폐가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요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성을 팔고 그 가치를 화폐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장한다는 건 그 화폐에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의 기록이다. 두 번째로 가치평가의 수단. 자, 계산 단위로서 작용을 해야 돼요. 자, 쌀의 가치는 얼마예요? 사승고기 몇 근이요. 그럼 사승고기 몇 근의 가치는 얼마예요? 그럼 네. 아, 네. 빨리 끝낼게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그러면은 오늘은 화폐 요건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5분도 안 걸려요. 자, 가치평가의 수단. 알았어요. 5분만 기다리세요. 5분. 내가 사슴고기를 팔았다. 이것을 쌀의 가치로 측정하고 쌀의 가치를 책의 가치로 측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표준화된 가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돈이라는 거를 마치 자, 여러분들이 쓰는 자 있죠? 센티미터 표시된 자처럼 쓰면 사슴고기의 가치는 몇만 원, 쌀은 몇만 원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 평가의 수단이 되는 거죠. 가치의 줄자다라는 거고 거래의 수단, 교환의 매개. 내가 이것을 거래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 돌이 엄청 큰 돌인데 이게 돈이래. 그거 어떻게 들고 다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지하기가 편해야 된다. 거래의 수단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화폐의 요건이에요.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화폐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또 다른 일정도 있고 셔틀도 온다니까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긴 시간 듣느라 수고했습니다.